네, 시장 전망해보고 전략 세워봤으니까 이제 업종 또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영희 팀장님, 네. 그 강연회는 잘 하셨나요? 네, 잘했습니다. 네, 뭐 참여율은 좋았나요? 네, 많이들 오셨습니다. 네, 거기서 또 많은 또 전략과 함께 업종 종목 제시해 주셨잖아요. 네,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네, 종목별로 뭐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을 사실 투자 설명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목들이 실제로 보면 예전에 많이 끌어올려졌던 종목들 가방 메고 하루 정도 돌아다니면 많은 종목들이 눈에 밟히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실제로 보면 종목들을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고 나오는 종목들은 이제 앞으로 향후 캐파는 늘려놨는데 이게 잘 될지 못 될지는 모르지만 전방 산업이 호조가 되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일정 부분의 팩터가 정확하게 다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베팅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동성 하이캠 코오롱 플라스틱인데 동성 하이캠 공시를 보니까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가가 실적 잘 나오고 주가 뜨니까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 전망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카 데크를 보면 운전석 앞에 보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푹신푹신한 폴리우레탄 소재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부분들로 뭐 이 동성 하이캠 제품들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지게 됐습니다. 밸류에이션 면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부품종이고 밸류에이션 면으로 봤을 때는 크게 매력이 없지만 향후 캐파가 증가된 부분에서 현대차, 기아차에 드라이브가 걸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주식들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뭐 코프라를 위시해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MS 오토텍과 함께 코오롱 플라스틱도 같이 한번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향후 관련돼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데 불에 잘 안 타고 철보다도 더 강한 부분으로 마모성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의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매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한번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놓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들이 심하게 사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나우콤 굉장히 좋은 어떤 부분이고 기업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을 잘 내고 있고 어떤 SNS라고는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 1, 2년짜리 큰 상승으로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와 맞게 한국 사이버 결제 그리고 게임을 만드는 위메이드, 그동안 제가 위메이드를 말씀드리면서 중국 미래의 전설 3 관련된 부분에 모멘텀을 갖다 붙였는데요. 이제는 모바일 게임 쪽으로 이 게임 주식이 매출 성장률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또 굉장히 좋은 게임주이고 이익도 충분히 창출이 되는데 모바일 게임까지 덧붙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관심을 두시고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피팅 관련된 부분에서 성광태감 밴드 많이 끌어올려졌습니다. PER 받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요. 하이로코리아, DK락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참 두고 보시면서 지수 조정 줄 때마다 매수를 해보시면 큰 수익이 나실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이 모두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단기적으로도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이렇게 업황이 살아나고 모멘텀을 갖고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재무구조 안정된 걸 갖고 한다면 1, 20% 물려도 밑에서 받아서 다시 살 수도 있고 물탈 수도 있고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나올 재료가 없기 때문에 콕 집어갖고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전방 산업이 좋은 종목들만 들고 나왔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관심 종목이 7종목인가 그런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제일 아끼세요? 제가 다 아끼는데요. 사이버결제 3,300원, 위메이드 34,000원, 코오롱 플라스틱, DK락은 뭐 9,000원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로만 본다면 하이로코리아, DK락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제일 단기적으로 핫할 것 같다 그러면 위메이드, 코오롱 플라스틱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이로코리아, DK락은 좀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 관심 가지시고요. 위메이드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네요. 심기훈 대표도 오늘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코스피에서 한 종목, 코스닥에서 한 종목 가지고 오셨네요. 코스피 기계주 가지고 오셨네요. 저는 뭐 아까 중국발 그 얘기 말씀드렸듯이 기계주에서 한 종목 선정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두산인프라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지금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비교적 큰 폭의 양봉 형태 띄었다라는 거, 지난주 내내 악재로 작용했던 중국발에 따른 우려감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는 국면, 즉 이번 주에는 재차적인 강한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신흥국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고 브라질을 비롯한 이 신흥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신흥국뿐만이 아니고 선진국 시장, 즉 미국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이 한미 FTA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공작기계 수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과 그리고 신흥국에 대한 모멘텀을 두 가지 동시에 지니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중국에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굴삭기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 기업이라든가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점차적으로 경쟁력이 회복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역시나 다시 한번 17,000원대에서 대세 상승을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24,000원대에서 22,000원대까지 내려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단기 낙폭과대에 대한 움직임은 상당히 메리트를 느낄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 목표가 설정은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한번 급락이 시작되었던 24,000원대까지의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두산 인프라코어도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2주 전략 만약에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은 24,000원대까지의 목표 주가 형성은 가능하다라는 점 염두하시면 좋겠고, 손절가에 있어서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워낙 투자 심리 불안한 그런 모습 속에서도 회복 가능성은 충분히 좋은 종목인 만큼 우선은 큰 의미는 두진 않겠지만은, 만약에 2만 원 이탈 시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실적보다도 더욱더 좋지 못한 흐름,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감이 오히려 실망감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는 손절가 2만 원만 지키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 종목으로는 10% 이내의 수익률은 2주 동안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기계 업종에 대한 낙폭과대 인식이 빠르게 활성된다고 한다면 가장 최선으로서 역시나 두산 인프라코어가 꼽힐 수 있다는 점 투자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금요일 종가가 22,300원이었는데 목표 주가를 24,000원으로 잡아오셨어요. 좀 그렇게 짧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한 2주 정도의 그런 투자 전략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낙폭과대 빠르게 낙폭이 심화됐던 만큼 반등 강도도 높을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짧게 수익 보고 나오시는 관점 대응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한 2주 동안 짧게 수익 내는 전략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코스닥에서는 골프존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종목 최근에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아마 지난주 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골프존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핫 이슈는 다음 주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골프존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난주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연일 양봉의 형태로서 투자 심리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분명히 이러한 상승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연일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 골프존에 대해서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지금 시점 돈이 없어도 산다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수급 개선 기대감이 높다라는 점을 인식을 해주시고, 골프 인구 증가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40대에서 50대가 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20대, 30대가 이제는 새로운 골프 인구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예전에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정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골프 용품이라든가 골프 관련된 그러한 물품들이 가격들이 많이 싸졌습니다. 따라서 대중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골프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골프라는 것이 자체적인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 형성 시에는 보다 더 많은 인구가 이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신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사실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골프 업체로 많이 유명합니다. 그만큼 오히려 겨울철이 지나고 필드에 나가는 인구가 많아진다고 한다면 비수기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최근에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비수기 할 것 없이 모든 계절에서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사실 필드를 나가기 전에 똑같은 나가는 필드와 연결된 프로그램으로 인해 갖고 미리 이 스크린 골프로 한번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 개발이 되었고 이미 대중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필드 시즌에 미리 이 스크린 골프로 연습을 하려고 하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실적에 대한 안정 기대가 높고 무엇보다도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 사업이다 그리고 필드 사업이라 오프라인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다라는 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중국이라든가 그리고 일본, 캐나다 등지의 계속적인 해외 성장 모멘텀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국내 시장, 뭐 골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체되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고, 무엇보다도 해외 모멘텀 가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지난주 종가가 74,000원대였는데 네. 77,000원대까지 이번 한 주도 역시나 강한 양봉의 형태로서 꾸준하게 상승 흐름 이어준다라고 한다면은 77,00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가는 종목 위에 올라타는 전략으로서 골프존에 대해서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역시나 72,000원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추세는 계속적으로 상승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존에 대해서 지금 시점 모멘텀과 실적 두 가지적인 측면 상당히 유효하다. 따라서 매수 관점 비교적 강하게 말씀드리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골프존 지난주 기관이 순매수한 그 상위 종목의 이름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한 77,000원 잡아주셨는데 상장 당시에는 9만 원도 넘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이 정도 가격은 좀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까요? 네, 우선은 뭐 9만 원 공모가를 회복한다라고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역시나 시장이 좀 불안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적 가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 쪽으로 단기 상승 모멘텀에 따른 그러한 투자 전략만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좀 불안하게도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악화 우려감이라든가 그리고 경제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다고 한다면은 뭐 골프존을 비롯한 여러 종목군들의 하락세가 조금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한 4월 10일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대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그 이후로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승 흐름과 함께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쉽게 예측하는 전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실적이 좋은 기업인 만큼 실적 시즌까지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서 높은 수익 빠르게 보고 나오시는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골프존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까지 보유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좀 끝나갈 시간이 다 되고 있는데 그 강윤 팀장님께 질문 하나 좀 더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그 종가 금요일날 봤을 때도 외국인들 하이닉스는 제일 많이 샀는데 또 LG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이런 흐름 또 어떻게 또 IT 업종 대응해봐야 될까요? 네,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들은 애플 쪽에서 모멘텀을 받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이 뭐 소재가 재료가 이제 약화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관련된 부분들은 악재 나올 게 이제 거의 없습니다. LP다가 법정 관리 들어갔는데 2GB 기준으로 DDR3 램으로 해서 1불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얘들 장사해도 돈이 안 남는 수준에 오기 때문에요. 한 6개월 또 지나면 아예 파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는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거거든요. D램 가격 올리지 않고 해서 LP다 경쟁사 무너뜨리고 난 후에 D램으로 벌어들이는 돈으로 낸드 플래시와 시스템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하게 되면 큰 모멘텀을 얻을 수 있고 전고점 돌파도 가능한 주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이 그 포인트를 노리고 배팅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들은 TV나 모니터 같이 큰 대면적의 어떤 제품들이 모멘텀을 가지고 성장률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아이폰이나 조그만 패드 같은 거 조금 팔리는 것 같고는 주가 끌어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구조 관련된 부분에서 유상증자라든가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는 부분들도 아몰레드 투자한다 그랬는데 1조짜리 투자한다 하거든요. 아몰레드 공장 지으려면 3, 4조짜리 적어도 투자해야 되는데 요거 파일럿 라인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단기 반등 구간이다라고 하면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하이닉스는 떨어질 때마다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성장성을 꼭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애종담 초이스 종목별 순위와 변동상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